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코리아나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이 추이 자체가 좀처럼 고개를 좀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가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,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좀 주로 다룰 거고요. 이 전망을 논하기 전에 최근에 이 코리아나와 관련된 이슈 체크를 좀 간단히 같이 좀 해보면서 이 코리아나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화장품 산업, 이 산업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향후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,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8월 달이었죠. 8월 달 초반에 이렇게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허용을 했다. 그게 약 6년 5개월 만에 허용이 된 거여서 이 국내에 있는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도 받았고요. 그로 인해 수급도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습니다. 자, 근데 이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던 것만큼 이 중국의 유커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. 이 유커가 여러분들 중국말로 관광객이란 뜻입니다. 관광객. 그래서 이거 그냥 중국말 그대로 유커 하는 건데,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가 좀 엔데믹이 되고 나서 이 중국인들 관광객도 들어오는구나. 그럼 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화장품 산업에 굉장히 좀 수급적인 쏠림이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때 당시 우리 뭐 코리아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잠시 바로 재료가 소멸해 버리면서 우리가 기대와는 좀 완전 다른 기조로 흘러갔었습니다. 유커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아마 우리 여러분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.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, 이 두 패권국끼리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근데 그로 인해서 중국은 정말 어마무시한 손해를 보고 있고요. 미국은 거의 뭐 역대 최고 뭐 실적 달성도 하고, 지수치도 뭐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 거의 역대 최고 지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1년 동안 GDP 성장률이 전 세계 1위 규모의 경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5%가 넘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. 엄청난 성장세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1장인데, 세계 대장인데, 대한민국은 1년에 여러분 2%에서 3%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경제 성장률이. 근데 이렇게 덩치가 큰 미국이 5%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이뤘다라는 겁니다. 자, 근데 중국은요. 중국도 뭐 비슷하게 지금 뭐 경제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, 얘네가 그 전까지 이루고 있던 그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. 게다가 얘는 공산당이죠. 이 공산당 집권 하에 경제 성장률이 5%대, 4%대, 뭐 6%대면 이건 뭐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살짝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두 패권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졸도를 해요. 부도를 합니다. 부도난 기업 지금 엄청나게 많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,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중국 안에 청년들 구직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요. 거의 지난해 이때입니다. 이 23년도 한 6월에서 한 8월 정도, 이때 중국 청년 16세에서 24세 얘네들 중에서 실업률이 21.3%에 해당했거든요. 그러면 5명 중 1명은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100명 중에 21명이나 됐다. 그리고 이 지난해 여름에 중국의 대학교 졸업생이 역대 최대치인 1158만 명이나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.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에요.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로 딱 진출을 했는데 이 중에 21.3%가 구직난에 허덕이나,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.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거의 멈춰 있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현재 이 소비 심리 자체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,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중국인들이 뭐 대략 뭐 한 200만 명 정도 들어오겠다라고 예상을 했다면, 여기에 거의 절반 정도 수치의 중국인들만, 아니 어쩌면 그보다 좀 안 될 수 있는 애들만 들어왔다. 그러니까 수급적인 영향, 그리고 우리나라 이 뭐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액에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당연히 있었겠죠. 이게 다 이 근간적인 원인이 다 미국과 중국의
이 무역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이 중국 애들이 원래 해외여행 잘 나가잖아요. 근데 이때 23년 지난해죠. 지난해 여름에 중국 내부의 국내 여행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중국에 여러분 국경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국경절. 거의 뭐 중국의 입장에선 최대 민족 명절이죠. 이 국경절 연휴 때 중국 같은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22년도 비교했을 때 23년도 이 국경절 연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여행객이 71%나 급증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중국 내부의 여행객이 8억 2,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조의 흐름 속에서 이 때문에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우리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 동력입니다. 첫 번째가 글로벌적인 인기예요. 이게 이 K-팝 그리고 K-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좀 이제 끌게 되면서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킨 계기가 되었죠.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입니다. 제품의 질로 승부하는 거예요. 근데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뭐 비비크림, 쿠션 파운데이션, 그리고 뭐 시트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상당한 그런 흐름 속에 있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. 이게 뭐냐면 전자상거래입니다. 그러니까 오프라인 거래가 아니라 내가 매장에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디지털 마케팅과 좀 어우러진 전자상 거래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지금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요 디지털 마케팅과 이 전자상 거래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을 하면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그거를 이제 판매력으로 매출액과 직접적인 연결점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 화장품 업계는 2년 만에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에 다시 한번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24년도 올해죠. 1월 31일 지난달 말일에 올라온 이슈예요. 이걸 좀 보시면요. 왼쪽에 있는 총 수출 10대 품목 안에 당연히 대한민국은 수출 기반인 나라니까 반도체, 자동차 등등등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중기 수출 10대 품목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딱 점검을 해봤다는 거죠. 1위가 화장품에 이름을 딱 올려요.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 반도체까지 제치고 화장품이 이 부분 10대 수출 10대 품목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흐름이다.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 부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은 소비 둔화 그리고 애국 소비 등의 이유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미국, 일본, 베트남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고 이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. 그러니까 즉 이 화장품 산업의 전망은 굉장히 밝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.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이렇게 미국, 일본, 베트남 등등으로 이제 다른 나라 다국적으로 이제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게 먹혀들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요 이 밑에 자료를 보시면 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. 자. 이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국가를 보시면요. 미국이 1등이고요. 지금 현재는요. 일본이 2등입니다. 그리고 중국이 3등이에요. 자, 원래는 중국이 1등이었었어요. 근데 지금 미국, 일본 쪽으로 좀 이렇게 틀면서 이게 또 먹히고 있는 흐름이죠. 자, 요걸 한번 보실게요. 140개국 수출액 증감률 평균이 6.9%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기게 중국만 마이너스예요. 중국만 감소가 되고 있고 미국은 45%, 일본은 8%, 베트남 32%, 러시아 42%, 홍콩 28%니까 중국만 제외해 놓고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산업적인 전망 자체는 매우 밝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.
조금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,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 화장품 산업은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만큼 주가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그리고 이 코리아나의 주가 자체가 지금 좀 보시면요, 굉장히 지금 현재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 딱 이게 21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차트인데요. 지금이 가장 거의 저점에 거의 위치를 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뭐 이 코리아나에 관련된 개별적인 호재도 좋고요, 이슈도 좋겠지만 우선 이 코리아나가 몸담고 있는 화장품 산업 자체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트 분석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그냥 박스권 내부에서만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요. 약한 상승 하락만 반복을 해주면서 이 이평선인 11선, 파란색이 11선입니다. 11선과 노란색이 21선, 여기에 그냥 좀 추종을 해가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약 2.4%가량 좀 조정이 나왔는데, 이러한 이유는요 여러분, 이렇게 시장 지수를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오늘 코스닥 종합지수가 1.57%가 빠졌고요. 코스피도 0.83%가 빠졌습니다.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299 종목 빼고는 1292 종목이 하락을 한,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오늘의 장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. 아마 당분간은 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,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코리아나에 관련된 산업적 전망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좀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봤고,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이 코리아나의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을지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과 화답 부탁드리고요. 저는 뭐 추가적인 이슈나 다른 정보들 나오면 제가 또 그때그때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